자, 연력학 두 번째 시간 2장 중간부터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리버서블 프로세스입니다. 가역 반응이라고 하죠.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은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반응의 역반응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 합니다. 리버서블 워크라 하죠.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하죠. 이 가역 반응은 아이디얼한 프로세스입니다. 이상적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 가역 반응을 가정하고 문제 푸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역 반응은 마찰도 없어야 되고요. 아주 천천히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평형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변화 자체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리버서블 프로세스는 이상적이고 이것은 best possible result, 그러니까 가능한 가장 효율 좋은 그런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면 됩니다. 손실이 없는 거죠. 일을 진행하는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가역 반응을 왜 공부하느냐, 실제도 아닌데 이 가역 반응의 뭐 효율, efficiency를 곱하거나 나누거나를 이용해서 실제 프로세스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Computing Work for Reversible Process라고 나오는데, 리버서블에서 이제 E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소 변화량은 PDV. 이거 뭐 그래프 위에서 나온 물리학에서 나왔던 이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리버서블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P는 관심 있는 시스템의 압력, 뭐 외부에서 가는 힘이고, VT는 이제 전체 부피.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은 DW가 된다라는 거고,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W는 F, 힘의 거리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PAL로 바꿀 수 있죠. 압력에 대한 면적을 힘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PV가 됩니다. 기본적인 수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적분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V1에서 V2로 변화하는 걸 적분한다면 이 W, 그때 가해진 1은 이렇게 수식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배운 이 식이 있을 겁니다. 뭐 미소 변화량으로 하면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어디서 가능하느냐?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위에서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죠. 클로즈 시스템에서 여기서 리버서블 프로세스까지 추가된다면 이 W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토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 전체 식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부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수식을 두 가지 얻은 거예요. 클로즈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지만, 여기서 리버서블이라는 조건까지 추가된다면 우리는 dw를 마이너스 pdv로 적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식에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PDV로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이 식이 컨스턴트 볼륨이라면, 부피가 일정한 프로세스라면 dv, 이 미소 변화량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du는 dq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순전히 q 가해진 열에만 의존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콘스턴트 P,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압력이 일정한 거는 무슨 상관이 없으니까 이 미소 변화량이 돼.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미소 변화량은 안에 넣어도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D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미소 변화량 안에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 U 더하기 PV를 H로 정의하자. 이 H를 엔탈피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개념이기 때문에 엔탈피는 무엇이냐?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다 라는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컨스턴트 P에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DQ는 DU 더하기 PV인데 이 U 더하기 PV가 무엇이냐? H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위에서 컨스턴트 볼륨 시스템에서는 열이 순전히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었지만 컨스턴트 프레셔 일정한 압력에서는 열이 순전히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냐? 리버시블하고 클로즈드. 죄송합니다.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버서블 클로즈드 컨스턴트 볼륨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리버서블 클로즈드 컨스턴트 프레셔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 엔탈피가 U 더하기 PV로 이루어졌는데 UPV 이 셋 다 뭐예요? 스테이트 펑션이에요. 그래서 엔탈피도 자동적으로 스테이트 펑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위도 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엔탈피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식이 정의이기 때문에 식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히트 커패시티예요. 열 용량이죠. 몇 번이에요? 히트 캐퍼시티 열 용량이라고 뭐 C 이렇게 많이 표시하죠. 열 용량의 정의입니다. dT분의 dQ. 그러니까 미소 온도 변화량에 대한 열에 대한 변화량을 이제 열 용량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탄트 볼륨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CV라고 할게요. 밑에 있는 이 첨자는 컨스탄트 볼륨.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하다는 첨자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이 Q가 위에서 컨스탄트 볼륨 프레셔에서는 Q가 뭐였어요? DQ와 DU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V는 부피가 일정하다는 첨자예요.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써보면 D는 CV DT가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델타 U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컨스탄트 볼륨에서는 이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뭐라 했느냐? Q라고 했죠.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히 커패시티를 이용한 컨스탄트 볼륨 프레셔에서는 히 커패시티를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컨스탄트 프레셔 일정 압력에서는 CP 압력이 일정하다는 첨자죠. 위에서 여기 DQ는 DH라고 컨스탄트 프레셔에서는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적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컨스턴트 프레셔 시스템에서는 델타 H는 Q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T1에서 T2라는 상태로 변화할 때 이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이 연용량을 이용해서 T1, T2를 적분을 하면 엔탈피의 변화량이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컨스탄트 볼륨 시스템이고 여기는 컨스탄트 프레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구해야 하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오픈 시스템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한 측정 도구들이 나와요. 위에 점을 찍으면 매스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몰라 플로우 레이트, Q는 볼륨매틱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U가 속도. V로 쓰지만 여기선 U로 많이 씁니다. U가 그냥 속도, 벨로시티가 되죠. 이거 릴레이. 그래서 이 네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몰 질량을 몰 속도에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곱한다면 질량 플로우 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Q, UA 면적을 한다면 벨로시티가 그냥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을 곱해주면 부피 요속이 되는 겁니다. 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그렇다면 U, A가 Q였기 때문에 여기에 밀도를 곱한다면 단위가 이렇게 되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으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둘이 곱한다면 킬로그램 퍼 이게 뭐예요? 매스 플로 레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킬로그램이 아니라 밀도가 몰라 밀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몰이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매스 밸런스 for 오픈 시스템, 이제 오픈 시스템에서의 매스 밸런스를 한번 볼 건데요. CV라는 거는 컨트롤 볼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상체가 있다는 거죠. 이 대상,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하는 이 대상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대상체의 질량이 M1, in1 들어오는 첫 번째 질량 요속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질량 요속이 나오는데 나가는 건 한 개의 질량 요소만 나간다 생각해 합시다. 그러면은 dt분의 dmcv 이건 무엇이냐? 시간에 따른 컨트롤 볼륨의 질량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m1 들어오는 질량 속도 더하기 나가는 질량 속도를 빼주면 이 컨트롤 볼륨 내에 질량 축적량이 되겠죠. 왜냐면 들어오는 게 이만큼 들어왔는데 나가는 게 이만큼 나갔어. 그러면은 남는 건 이만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 빼기 나가는 거 해서 이게 축적량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기호로 델타 FS는 플로우 스트림이라는 뜻입니다. 흐르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정리하면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플로우 스트림의 이 변화량은 나가는 거 빼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델타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상태 빼기 이니셜 처음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준 거고요. 부호를 고려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더하기로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디 스테이트라면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디 스테이트는 다 배우셨을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변화량이 없다는 거죠. 컨트롤 볼륨 내. 그러면은 dt분의 dmcv 시간에 따른 컨트롤 볼륨의 질량 변화율이 0이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요. 스테이디 스테이트에서는. 스테이디 스테이트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 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이 질량 플로우 레이트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들어오는 질량 유속과 나가는 질량 유속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될 거고, 만약 여기서 추가 조건을 하나 더 달입니다. 싱글 인렛 아웃렛이라면,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가 한 개라면, 여기 보면 입구가 두 개예요. 근데 출구는 한 개죠. 근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간단히 해서, 만약 문제에서 싱글 인렛 아웃렛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들어오는 어떤 거에, 이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의 변화량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가 원 시스템, 원 상태라고 하고 투 상태라고 한다면 이 값은 이 값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변화량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0이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값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면적이나 이런 게 달라도 유속이 달라져서 결국 같은 값을 맞추게 된다면, 입구가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더라도 이 면적이죠. 이 크고 작은 건. 근데 이 유속과 밀도 이런 걸 고려해서 서로 맞춰준다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라는 식이 나와요. 에너지 밸런스죠.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부 에너지 컨트롤 볼륨이죠. T. 이것은 델타, 내부 에너지,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까지 플로우 스트림에.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외부 열, 그리고 워크 레이트, 열의 속도, 얼마나 일을 하느냐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워크 레이트에는 그럼 무슨 종류가 있느냐? 이게 에너지 밸런스고요. 워크 레이트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비스커스, 점도 저항, 비스커스 워크, 점도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V 워크, 부피 변화, 입구와 출구의 부피 변화에 따른 PV 워크, 그 다음에 샤프트 워크, 안에서 뭐 프로펠러 돌리는 그런 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컨트롤 볼륨에 뭐 간단히 이렇게 얘기만 할게요. 전체 컨트롤 볼륨이 변화하느냐, 크기가 팽창하고 감소하느냐, 그런 거에 따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간단히 하면 샤프트 워크, 안에서 프로펠러 돌리는 뭐 그런 거 특별한 일 없다고 생각할 거고요. 전체 크기가 팽창하고 감소하는 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스코스 워크, 점도는 무시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PV 워크밖에 없는 거죠. 이 PV 워크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플로 시스템이니까. 그럼 식을 다시 써본다면 이 워크레이트가 우리가 4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4종류를 전부 다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샤프트, 비스코스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샤프트 웍은 문제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샤프트 웍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아니 뭐 샤프트 웍이 아니라 그냥 뭐 샤프트 지우고 나머지 이 세 가지의 일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W 속도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내부 에너지와 이 PV 둘이 같은 그거죠. 여기 있고 이것도 있고 매스 플로 레이트도 있고, 그럼 이 두 개가 더해진다면 우리는 앞서 정의한 엔탈피가 됩니다. 우리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게 한식으로 압축해서 쓸 수 있을 거고 뒤에는 따라 남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는 뭐 shaft work, entire work, 뭐 expansion, 뭐 이런 다양한 일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문제를 읽다 보면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겁니다. 뭐 키네틱과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렇다면 식은 좀 더 간략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시간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는 겁니다. 컨트롤 볼륨에서. 그럼 이게 0이 될 거고, 이 식을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스코스랑 이런 거를 보통 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비스코스랑 뭐 전체에 대한 뭐 팽창 축소 이런 거는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다 무시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샤프트 워크만 적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식을 좀 더 간략하게 한다면, 죄송합니다. 간략한 게 좀 많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간략하게 문제를 읽다 보면 간략하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싱글 인렛과 아웃렛을 가정한다면 이 플로우 스트림을 없앨 수 있겠죠. 앞서서 문제 푼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위에 점 달린 거 있죠. 이게 뭐였죠? 매스 플로우 레이트 이런 거랬죠. 그러니까 이 매스 플로우 레이트로 전부 다 나눠준다면 이 식을 위에 있는 점을 다 없앨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엔탈피의 변화량은 Q 더하기 샤프트 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또 샤프트 웍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엔탈피 변화량은 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식을 좀 더 간단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두 번째 상태의 엔탈피는 첫 번째 상태인 기준 상태의 엔탈피에 컨트롤 가능한 열이 몇인지는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이런 열을 준다면 우리는 두 번째 상태의 엔탈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질량은 이것도 간단했으니까 에너지 밸런스부터 보면 에너지 밸런스에서 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W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work rate라는 거에 비스코스 work, 그리고 뭐 PV work, shaft work, 그리고 전체 크기 팽창 감소의 work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PV work을 주로 생각할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워크레이트를 PV 워크 더하기 그 외 나머지의 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PV 워크와 내부 에너지는 공교롭게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엔탈피로 바꿔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며, 이 엔탈피로 바꿔서 생각한 거에서 만약에 문제가 포텐셜 에너지도 키네틱 에너지도 없다라고 한다면 둘 다 지울 수 있게 돼서 간단한 식이 나올 거고, 간단한 식에서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트다 라고 한다면 이 전체 변화량이 0으로 가야 될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식이 또 한 번 더 정리될 거고, 만약 여기서 싱글 아웃렛, 그러니까 입구가 한 개고 출구도 한 개라면 이 플로우 스트림을 간단하게 그냥 처음과 나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거에서 위에 있는 이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어 준다면 깔끔한 식이 나오게 될 거며, 여기서 만약에 샤프트 웍 또한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엔탈피의 변화량을 열로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간단한 식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 문제에서는 뒤에서 샤프트 웍, 이 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중에 뭐 전체 팽창과 비스코스는 거의 무시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PV 웍과 샤프트 웍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싱글 인렛, 싱글 아웃렛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보통 문제는 다 스테디 스테이트로 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다른 것도 풀겠지만 보통 스테디 스테이트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도 0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뭐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변했다 하면은 그걸 적용해서 대입하면 되긴 하는데, 그거 한 번씩 연습 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